네, VIP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6월 12일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13일과 14일에 열리게 되는 FOMC가 가장 큰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속도나 자산 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예의주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조금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긴축 경로를 변경할 만한 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듯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와 지표들 확인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주말에 특별히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IT주, 사실은 뭐 IT주만 급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및 내수주들마저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사실 시장 전체적인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트럼프 랠리가 시작했던 것은 작년 11월 달부터입니다. 8개월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이러한 지수 변곡, 또 시장 판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변화 등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는 그런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장의 악재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현재 시장 비관론자, 빌 그로스, 채권왕이죠. 또 마크 파버 같은 이들의 지수에 대한 경고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 하에서는 조정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말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몇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시 경제 전체적인 문제, 시스템 리스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각계 해당 섹터, 즉 현재 업종이나 종목에 해당되는 개별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시스템 위험인 거시경제 위험은 지금 거의 신기할 정도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위험은 개별 위험밖에 없었다 하는 것. 근데 개별 위험은 분산을 통해서 해지가 가능하죠. 위험을 상당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서 현재 이 장세를 안전빵 장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글로벌 증시도,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외 다른 현재 위험이 특별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판도상의 위험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섹터로 시장에 관심이나 매기가 쏠려서 그들 종목만 유독 많이 올라가는 현상, 이것을 뜻합니다. 여태까지 미국 증시를 보면 이른바 기술주들, 현재 팡이라고 불렸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대신 상대적으로 다른 전통 제조주 또는 금융주들은 올라가지 못하는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났고, 자, 그런 현상은 과거 6년 전부터 우리 증시 박스권을 헤맬 때 특별히 우리 증시에 유난히 강하게 나타났던 시장 쏠림 현상이었다 하는 건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위험입니다. 시장 판도 위험이다 하는 건데요. 이것저것 따져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시장 판도상의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위험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심심한 그런 신중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31, 0.4% 올라갔습니다. 이틀 연속 올라갔다는 것이 약간 최근에 금융시장 약간 흔들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6월달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금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반영되겠죠. 현재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달러 가치가 약간 현재 올라가는 쪽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고요. 유로 가치는 1.119달러 수준으로 약간 내려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은 약간 올라가면서 엔저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110.3. 하지만 크게 보면 여전히 엔고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 1126원. 큰 변화 없습니다. 원엔 환율 1022원. 한 5원 정도 그 전날 대비로 올라온, 사실 엔화 대비로도 현재 원화 가치는 현재 절하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외환 시장도 지금 증권 시장에서 불고 있는 약간의 이러한 주가 지수 변동성에 좀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전혀 동요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둔 상태 하에서 현재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은행주고요. 우리나라 같은 금융주주가 되겠습니다. 이들 종목 사실은 최근 들어서까지도 별반 일반 개인들로 하여금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섹터가 됩니다만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누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하는 건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은행, 특히 금융지주 회사들을 좀 보실, 특히 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상에서는 더욱더 주목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6.7948, 전일 대비 0.023 위안만큼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가치가 올라갔으니 그게 상응한 현재 위안화 환율을 고시한다면 내려가는 쪽,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는 쪽, 즉 현재 위안화 환율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 위안화 고시 환율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요. 자,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미국의 국채금리가 2.211%, 0.9 베이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올랐다는 얘기는 한쪽 국채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이죠. 시장이 크게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 국채 금리도 크게 지금 이런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떨어지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오히려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그런 상태다 하는 점 알 수가 있고요. 금값도 0.7%. 만약에 위험하다면 금값이 또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리 가격 1.5%. 중국에 약간 온기가 부는 것인지 현재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세 반도로 연결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중국에서 최근에 나오는 제반 경제 지표들과 같이 매칭해서 같이 봐야 되고요. 만약 그것과 관련된 유효한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그와 관련된 특히 유화 관련주, 화학 관련주 되겠죠. 원자재, 철강 관련주들을 볼 수 있는 현재 필요가 있겠습니다. WTI 가격입니다. 48.16달러. 전일 대비 0.6% 올라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 반전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다중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는 또 유가도 급등을 하거나 또는 급락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증시 외의 제반 지금 상품 가격이나 또는 현재 지표들은 큰 동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